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만남 일정이 결정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 21일 월요일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차담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들이 좀 이루어질까요? 예, 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국회 상황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지금 정책적 이슈로는 의대 정원 관련된 거라든지 특히 또 한동 대표가 뭐 3대 요구 사항이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뭐 그런 걸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만찬이 아니고 차담 형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만찬은 얼마 전에 했기도 했지만 또 통상적으로 또 만찬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또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게이기 때문에 진짜 그동안 어떤 한동훈 대표가 계속 독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좀 밀도 있는 그런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차담 형식으로 좀 이렇게 잡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도 또 하실 말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두 분의 대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추측을 합니다. 얼마나 좀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최소한 1시간 이상에서 한 2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달 24일 당정 만찬 이후에 한동훈 대표 이렇게 독대를 요청을 해왔는데 한 달여 만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우선 그 독대가 아니고 면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용산에서.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동안 독대라고 요구했는데 왜 면담이라는 다소 객화된 만남의 의미를 표현했을까? 그것은 용산이 한동훈 대표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며칠 전에는 이날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문제인데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목요일 날 불기소를 해버렸고요.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상 기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 불기소를 이미 이제 해버린 상태. 또 용산에는 김건희 라인, 비선 라인 이런 것이 없다. 오로지 윤석열 라인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또 이 가이드라인을 미리 딱 그 제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독대가 아닌 면담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큰 성과가 없을 것이다. 또 미리 이 자리의 의미를 좀 김빼기 하는 그런 정도의 용산의 시각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주말에 정말로 배짱 있게 큰 결기 어린 뭔가 준비를 해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용산을 나와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재보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 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용산을 향해서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3대 요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 등인데요. 윤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주목됩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좀 쇄신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2부속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다음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와 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이라고 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영부인이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그런 도움이 되느냐.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도 그럼 가지 말아야 되고 또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시설을 돌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부인의 권한이라보다는 좀 의무적 성격이 있는데 좀 이런 것도 그러면 완전히 하지 않아야 되느냐. 즉 저는 공개 활동 자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아예 활동을 중단해라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그렇게 그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취지는 아니라고 보고 또 예를 들면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의 어떤 인적 쇄신을 가는데 누가 김건희 여사 라인인지 사실은 비선 라인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어떤 조직이 아닌 비공개 외부 조직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분들은 다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을 그럼 다 내보내야 되는가 이런 대통령실에서 참 담기 힘든 어떤 요구가 있는데 사실 이런 면에서 처음부터 공개 요구보다는 두 분이 만나서 사실은 받을 거 그리고 또 보여줄 거를 좀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이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개 요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수용해야 될지 이런 점이 예. 대통령실이 가장 처음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이 좀 어느 정도 화답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기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대외 활동 중단, 우리 홍 의원님께서는 아니 그 여사가 중단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의 활동을 해야지. 물론 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중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김 여사가 공천 개입이라든지 당무 개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사 개입이라든지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비선을 통해서 라는 의혹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일정하게 인정을 하고 활동 중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영향력 행사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가 나는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조금 너무 형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다 보면 원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계속 그러면 행사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이제 반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이제 비선 관련 부분도 인적 쇄신인데 뭐 일부 인사들은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그 자제를 또 용산 대통령실에 지금 가까이 있고 그 일부 행정관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특히 과거 정부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을 국무총리나 또는 비서실장으로 한다는 뭐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은 아니다. 그런 거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반나절 만에 일개 행정관이 비서실장이 말을 전면 거부하고 검토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과연 저도 청와대에 있었지만 이것은 거의 하극상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권력적 배후가 없으면 그렇게 행정관이 비서실장의 말을 정면으로 거부를 못 하겠죠, 반박을. 자, 그런 이제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부 인사들은 용산에서 나가는 식으로 정리되지 않겠나. 만약 그것도 안 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뭐 최소한의 조치도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하라는 것인데 그 절차라는 것은 결국은 사법적인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또는 스스로 수사를 자청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런 것이 진행되지 않으면은 저는 한동훈식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발의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때 최혜병 특검을 주장했다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니까 또 용도 3위꼴로 됐는데 이번에도 독대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 모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고요. 현재 여론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15일에서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린 22%로 집계가 되고요. 부정평가는 1% 오른 69%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 봤을 때 첫 번째가 경제, 민생, 물가였고요. 그 다음이 김 여사 문제로 지난 조사보다 8%포인트 높게 나타난 게 눈에 띕니다. 현재 여론의 흐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예, 여론조사가 당연히 이제 뭐 출렁거리는 건 당연한데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론이 굉장히 좀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명태균 씨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만약에 명태균 씨 말이 맞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가장 그 위대한 정치 전략가가 명태균 씨일 정도로 뭐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사기 전가가 있는 일개 정치 브로커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모든 사실 언론들이 지금 다 받고 하는 이런 좀 형국이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어떤 수준 상황이 이거밖에 안 되나 좀 약간 자괴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어떤 명태균 씨 관련된 이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연계돼서 이런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흐름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도이치모터스 어떤 기소 어떤 그런 불기소의 결정을 두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흐름들은 또 항상 또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좀 해명 내지는 설득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분명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씨 이슈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의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동감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건의가 최근에 너무 추락했다. 홍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씨는 뭐 선거 기술자다. 좋게 말해서 그 정도죠.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 또 뭐 내뱉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언론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고 또 어떨 때는 농담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떤 언론에서는 친오빠라 했다가 또 어떤 언론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완전히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뭐 거의 한 달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제일 그 명태균 씨의 핵심은 사실은 이 사법적인 논란입니다. 공천 개입을 만약에 했다, 부당하게 했다면 그건 김 여사와 함께 사법적인 잣대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이고 또 대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 조작이 있었다라는 그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도 중대한 범죄 행위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협박들을 해내는데 또 뭐 공천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도움을 받았던 여러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에게 마치 어떤 뭐 자금을 대줬다는 식으로까지 보도도 되고 본인도 은근하게 그런 것을 즐기고 있는 이런 말을 내뱉는데 또 대통령실을 향해서 2천장이 있다라고 협박까지 하는데 왜 구속을 못 시키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렇게 협박을 해대는 사람에게 거의 뭐 한 달간 질질 끌려가는 이런 모양새가 정말 국가의 건의, 정부의 건의, 특히 대통령실의 건의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안하고 정말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그 여론이 김건희 여사의 영향 때문에로 이렇게 이제 여론의 또 1%까지 좀 내려간 거 아니냐 봐지고요. 그래서 정말 이 명태균 씨 문제는 일단 저분이 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언행이나 기행이나 잘못된 태도나 이런 것을 불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과연 얼마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도저히 알려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빨리 이제 독대 면담 이후에 정말 이런 문제만큼은 빨리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나와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론 흐름을 또 짚어봤는데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데에 대해서 민주당 반발이 거셉니다. 담당 검사는 물론 관련 인물들이 탄핵 대상에 올렸고 또 재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도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좀 보시나요? 아니 그 사실 이제 탄핵이라는 게 헌법상 상권 분립의 예외로 아주 예외적인 수단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그 대통령이 했던 권한 행사를 검찰, 경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금 이제 지금 발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국정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중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 게 있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또 많은 또 검사들까지 한 사람도 지금 현재 헌재에서 인용된 것이 없는데 이번에 또 심우정 검찰총장만 하더라도 지금 검찰총장은 지금 지휘 라인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 특검 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탄핵을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도 지금 사실은 원래 이 수사는
최강욱 전 의원에서 고발돼서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거의 2년에까지 걸쳐서 당시 문재인 정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글자 그대로 탈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권오수 회장과 일부 주가 조작 선수들만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왜 이창수 지금 또 이런 어떤 지검장을 또 탄핵하려고 하는지 탄핵의 어떤 명분이 없는 글자 그대로 정쟁용 탄핵이다.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국정만 지금 혼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습관적 탄핵병이 다시 도졌다,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이런 도돌이 표식 특검 뭐 탄핵 발의하고 이렇게 전국이 재현되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이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는 정말 검찰 사상 아마 최악으로 추락한 신뢰 면에서 그런 불기소 아니냐. 왜냐하면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쳤거든요. 예를 대표적으로 보면은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라. 딱 그렇게 그 공범들이 주가 조작을, 시세 조정을 딱 그렇게 주문했는데 7초 만에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거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우연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일 뿐이라는 김 여사의 말만 믿고 불기소했다. 또 공범들이 이 도주 중에 편지를 썼는데 우리만 구속되는 거 아니야? 김건희 여사는 그냥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편지가 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도주 중에 그런 편지라면은 뭔가 김 여사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분명히 그리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또 몇 년 전에 수사하기 전에 이종호라는 또 공범으로 지금 그 유죄를 받는 분하고 수십 차례 또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직전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던 여러 가지 대표적인 정황 증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는 게 뭡니까? 유죄의 의심이 있으면 재판에 걸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차고 넘치는 그런 정황 증거 속에서도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권남용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직무유기나 권한남용 이런 것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판단을 하고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말 뭐 탄핵 여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예. 검찰이 정말 이런 식으로 신뢰가 추락해서는 정말 이 사법적 정의와 공정을 표방하고 나선 이 정부의 과연 그 신뢰가 얼마만큼 떨어질지 그것도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 사실 지난 표결에서 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어떤 여론을 보고 김건희 여사를 또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법과 어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소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대국민 어떤 설득 내지 홍보하는 게 중요한데 방금 최인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좀 이제 그 팩트를 말하면은 압수수색을 그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해서 몇 차례 그 계좌 압수수색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어떤 소환 조사를 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이제 검찰에서 밝혔고 그리고 이게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르게 다른 어떤 주포들만 했지 하나의 어떤 딱 한 사람 손모 씨 같은 경우는 462번의 어떤 홈트레이딩 통해서 이런 어떤 전문 어떤 거래를
했고 또 김건희 여사는 애초 도이치모터스가 상장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소를 하지 않은 어떤 결정이 저는 글쎄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본다면 검찰에서는 당연히 혐의 없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결정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검찰 때부터 이렇게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거짓 브리핑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리핑 때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는 식으로 했죠. 네. 그거는 뭐 착각이었다고 나중에 국감에서 다시 정정을 했지만 그럼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했죠.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에서 명백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브리핑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인지 거짓말인지는 뭐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이제 압수영장 청구까지도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검찰이 최소한의 어떤 기소하려고 노력했는가? 왜 김 여사만 유독 이렇게 수사가 미진하고 봐주기로 일관했는가에 대해서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특검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 특검을 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발의를 했지만 여당에서 8명이 또 찬성 안 해주면 또 재결에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필요한데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재결 때 한동훈식 특검법을 발의해서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전국을 좀 빠져나가는 돌팔구를 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김 여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또 기소까지도 압박을 했는데도 기소가 안 돼 있으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특검에 대한 협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식의 특검이 너무 높아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은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으로 특검하자는 안을 이전에 내놓을 때가 됐다. 그러면 여야가 협상해서 그러면 좀 미진하더라도 야당이 양보하는 조건에서 특검이 합의 처리될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강구해야 될 때다. 그렇지 못하면 한동훈 대표도 영상과 함께 정치적 신뢰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표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입장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결정이 이제 남았습니다만,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이슈에 지금 현재 그 기소가 돼서 지금 현재 항소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근호수 회장과 주포 선수들만 기소를 했고 딱 전주 91명 중에 손모 씨라는 한 분만 이제 됐는데 그런 어떤 손모 씨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상황에서 왜 다른 전주들은 불기소했는데 김건희 여사만 반드시 또 기소를 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검찰의 지금 무혐의 결정이 지금 현재 모든 어떤 정인들이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관련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런 어떤 혐의 없은 결정을 두고 또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그런 어떤 정쟁용 특검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국정감사에서 이 거짓 브리핑의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됐고 중앙지검장도 그걸 인정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김건희 여사와 최현순 씨에 대해서 계좌라든지 이런 건 이제 압수수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주거지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기각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장도 이야기했지만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후원 부분과 이 도이치모터스 건을 같이 이제 수사를 했는데 이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후원 부분이 이제 영장이 기각돼 있는데 마치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건까지 같이 이제 기각된 것처럼 이제 설명한 것이 중앙지검장이 말한 것처럼 좀 커뮤니케이션상 좀 조금 그 실수가 있었고 의도된 어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마지막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민심을 더 환하게 해서는 안 된다. DJ 대통령 시절에도 사몬 게이트 아들 3명의 여러 가지 그 의혹에 대해서
구속으로 또 처리된 바가 있고요. YS 대통령 때도 황태자로 불렸던 김현철 그 차남이 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재임 시절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 구속하자 말자 이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은 기소라도 해서 재판이라도 받아서 정정당당하게 지금처럼 없으면 그 무혐의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유죄가 인정되면은 또 적정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예. 이것 자체를 모든 것을 원천 봉쇄하면 민심은 갈수록 더 사나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